화물차주를 위한 쉽고 편한 세금 계산서 발행. 플레이스토어에서 영채영차를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YJ 용달입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항동 7가에서 상차를 했고요. 부천하고 그리고 군포 두 군데, 군포가 아니네요. 안양이네요. 안양. 안양 가는 거, 이렇게 두 군데 가는 거 상차를 했습니다. 안양 가는 게 좀 짐이 많아가지고 앞쪽으로 좀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부천 가는 거는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무게가 조금 나가가지고 뒤쪽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부천을 먼저 갔다가 안양을 갈 거기 때문에 안양을 뒤쪽으로 물건을 실어놨습니다. 아침에 일찍 창고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몇 시에 도착했냐면요, 7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여기 다니는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도 이렇게 송장을 끊어주고 물건도 다른 데에 비해서 물건도 조금 빨리 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송장을 끊었는데요. 아침 7시 50분에 갔는데도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 앞으로 한 5대가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깜짝 놀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여기 좀 쉬다가 갈까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침에 나오니까 1톤 차 한 4대가 저보다 먼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4.5톤 차가 한 대 더 있었고요. 제 뒤로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계속 들어오더니 결국에는 그 창고 마당에 화물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쯤에 이거 진짜 1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0분 정도 계신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인천 쪽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여기 인천 항 쪽에서.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아침 일찍 들어가서 좀 일찍 씻고 나온 편인데, 다른 분은 조금 전에 들어가셨는데 본인 앞에 16명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큰일 났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저기 M&M 창고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M&M 창고 들어가시는데 거기도 사람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저께 제가 조금 예상을 했던 게 있죠. 어제 그 아침에 만난 기사님께서 더 로직스 창고에 들어갔는데 컨테이너를 많이 까고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아마 오늘 차가 창고마다 가득가득 들어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네요. 아마 요게 이제 며칠 계속 쭉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물건 싣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님도 조금 여기 인천 항쪽에서는 좀 괜찮게 잘 나오는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2개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도 또 저기 인천 서구 쪽에 가는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내려주고 오후에 최대한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 이렇게 두 군데 내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J 용달 화물스토리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용달 준비생들을 위한 정보 공유, 그리고 용달 사장님들 노하우 정보 교환까지 모두 가능하니 가입하시어서 정보 교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짐을 상차하고 돌아왔습니다. 상차지는요, 인천 항동 7가에서 상차를 했고요. 그리고 하차지는 인천 서구 아마 원창동인 것 같아요. 원창동 가는 짐입니다. 팔레트 1개짜리고요. 무게는 한 200kg가 조금 넘습니다. 오전에 들어왔던 창고를 똑같이 들어왔고요. 오후쯤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전에 다 갖고 나올까 했었는데 다 실리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남겨놨던 거를 다시 싣고 나오는 겁니다. 오전에는 차가 많아 가지고 좀 북적거렸는데 오후에 들어가니까 차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후에 또 점심시간에 미리 들어가서 또 대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송장을 끊어 가지고 첫 바따로 짐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짐 싣고 있는데 옆에 계신 이제 다마스 사장님이 막 말을 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운임이 너무 개판이라고 막 하시면서 이거 어디 가는 거냐고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뭐 어디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자기는 하루에 어제는 45만원 했고 오늘은 얼마 못했대요. 그러면서 30만원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1톤차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마스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다마스 짐만 막 한 2개, 3개, 4개 막 합심해 갖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돈도 되고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아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라보 다마스 짐을 잔뜩 상차해 가지고 막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하면 꽤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하루 수입 뭐 45만원 벌었다는 얘기는 수수료를 제하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아마. 네. 수수료를 제하고 그 정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보니까 24시 콜은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인성이 운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24시 콜에 있는 라보 다마스 짐만 하신다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24시에는 라보 다마스 짐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인성만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으로 지금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 경기권 지리를 빠삭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그냥 치고 나가면은 그냥 한 방에 막 한 15만원, 17만원 이렇게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수입이 꽤 많으신 분들 있다는 얘기는 또 들어봤는데 이분이 또 그렇게 또 이쪽 다마스 쪽에 고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핸드폰 4개를 다 인성으로 깔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하루에 30에서 40만원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40만원을 벌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라보다마스 같은 경우는 인성에서 수수료가 23%거든요. 그러니까 23%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20%라고 했을 때 8만원, 만약에 4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40만원에 20%는 8만원이겠죠. 거기다 3%더 하면은 한 9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수수료가. 예. 그래서 아마 4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초반대, 그래도 뭐 괜찮은 금액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세상은 참, 예, 고수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저는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도 올 것 같고. 예. 아니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 관내바리로 집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예, 그걸 잡고 관내바리를 하나 더 해야겠네요. 예. 시간이 좀 우중충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예. 자, 저는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예. 다음 코를 잡든 못 잡든, 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짐을 상차하고 돌아왔습니다. 상차지는요,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상차를 했고요. 그리고 하차지는 인천은 경기도가 아니라 인천 서구 가자동 가는 겁니다. 팔레트 2개고요. 무게는 그래도 좀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멀티탭 있잖아요. 멀티탭 높게 쌓은 한 팔레트하고 낮은 거 한 팔레트라서 한 600kg 정도 나가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팔레트를 상차를 하는데 이 높은 팔레트가 굉장히 랩이 단단하게 잘 쌓여져 있더라고요. 대체로 보면은 이 랩 포장해 주는 거를 보면은 맨 밑에 하단을 랩을 대충 감아요. 왜냐면 허리를 굽혀서 랩을 감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을 한 2번 정도만 감는데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무게가 많이 나가고 단이 높다, 팔레트가 단이 높다 그러면은 밑에를 한 4바퀴에서 5바퀴 정도는 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감아줘요. 안 감아주고 이 정도면 돼요, 다 이렇게 싣고 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이 높은 팔레트 짐의 상단은 또 감기가 편하니까 거기는 또 3-4번 막 4-5번씩 감아놔요. 또 쓸데없이 필요 안 감아도 되는 부분을 필요 없이 너무 많이 감아 놓더라고요. 이게 높은 팔레트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앞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휘청휘청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부분, 항상 하체 부분이 튼튼해야지 물건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밑에 부분이 랩이 많이 안 감겨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예, 자동 깔깔이를 꺼내 가지고 깔깔이를 항상, 예, 체결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거 팔레트 이 하단 부분을 진짜 짱짱하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주는데 많지 않은데 너무 베스트라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기계가 감기 때문에 기계가 이렇게 보고서는 밑에 부분을 많이 감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큰 공장들 가면은 기계로 이 랩 감는 광경들 자주 보잖아요. 확실히 기계가 이 높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센서가 책정을 해가지고 밑에 부분을 많이 감아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낮은 단의 팔레트는 몇 번 안 감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계가 자동으로 감아주는 게 센서가 봐서 센서가 측정을 해가지고 높이가 높으면은 많이 감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또 아마 책정이 되겠죠. 예. 자, 오늘 오랜만에, 예, 4코를 했네요. 4코를 했고요. 예. 오늘 그래도 좀, 예, 복귀진까지, 예, 아주 괜찮은 날인 것 같습니다.
수입은 내 코치고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만족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